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의 이면을 속속들이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무려 9년 만에 성사된 미국 대통령의 방중 2026년 미중 정상회담 자료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6년 5월 글로벌 거시경제는 정말 당장이라도 펑 하고 터질 것 같은 압력솥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외교 무대가 펼쳐졌지만 사실 그 무대를 떠받치는 기둥들은 엄청난 경제적 압박 때문에 쩍쩍 금이 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폭발적인 환호성을 질렀던 금융시장의 랠리, 그리고 그 아래 깊숙이 숨겨진 차가운 구조적 현실의 괴리를 아주 완벽하게 해독해 볼 겁니다. 일종의 거대한 빙산 밑으로 다이빙을 해보는 거죠. 수면 위에서 반짝이는 주식시장의 그 짜릿한 환희에서 출발해서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는 깊고 어두운 위험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분석이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빙산을 따라 내려가며 살펴볼 5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위태로웠던 2026년의 봄, 다우지수 5만 시대, 전술적 타협과 무역 이사회, 가구당 600달러의 청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가능한 긴장의 시대까지. 흐름을 따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던 2026년 봄의 글로벌 경제 상황부터 짚어보죠.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레드카펫이 깔리기 직전 세상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알자지라와 NPR 보도자료를 보면 2월 말부터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을 사가는 최대 고객이잖아요. 이런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5달러를 훌쩍 뚫어버립니다. 105달러. 네. 바로 이 무시무시한 압박감이 양국 정상을 억지로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105달러가 인플레이션을 미친 듯이 자극해서 11월 중간선거를 망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었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내수 부진에 시달리던 중국 역시 이 에너지 비용 폭등에 국가 GDP를 깎아내리는 치명타였으니까요. 결국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양쪽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자료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 긴장감 속에서 회담이 딱 시작되자마자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상 처음으로 다우 지수가 5만을 뚫고 올라가며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다우는 장 초반에 262포인트나 급등했고 S&P 500은 7,500을, 나스닥은 26,495라는 어마어마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버렸죠. 통신사들이 실시간으로 타전한 이 환희의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장 내일 전면전이 터질 것 같던 공포가 거치니까 꾹꾹 눌려있던 돈들이 용암처럼 증시로 뿜어져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기술 패권의 선별적 허용이 가져온 다우 5만 시대의 속사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수만 오른 게 아닙니다. 이면을 보면 산업별 역학관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었죠.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누가 탔는지 아세요? 정치인들 사이에 일론 머스크, 팀 쿡,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무조건 다 막아버리던 기술 차단 전략이 이제 필요한 건 조금씩 풀어주겠다는 선별적 허용으로 확 바뀌었다는 확실한 신호였던 겁니다. 이게 거시경제에 엄청난 충격 흡수 장치가 됐죠. 미국 정부가 10개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의 H200 칩 구매를 승인하자마자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5조 6천억 달러 근처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니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도 주가가 14.7%나 치솟았고 AI 스타트업 세레브라스는 상장 직후에 무려 72%가 뛰었습니다. 꽉 막혀있던 물꼬가 살짝 트니까 기술주 전체가 그야말로 축제를 벌인 거죠.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는 월가의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보실까요? 강력한 기업 실적과 AI 채택 레버리지를 이유로 2026년 S&P 500 연말 목표치를 기존 7,800에서 8,000으로 과감하게 올려버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베팅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양국이 모든 걸 다 부수는 무역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배럴당 105달러라는 유가나 전쟁 리스크조차 이 강력한 AI 실적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쓸 거라고 확신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봐야 할 아주 묵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제적 평화, 이거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환상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빙산의 수면 위, 그러니까 화려하게 빛나는 주가와 억만장자들의 환호성을 봤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가 잔잔하다고 해서 물밑이 안전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제 달콤한 주가 상승률에 가려진 구조적인 무역 장벽과 공급망 붕괴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의 바닷속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리를 위한 임시 방편이었던 전술적 타협과 무역 이사회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를 논의하는 이른바 무역 이사회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해요. 이건 거창한 평화협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서로 챙길 것만 챙기고 한 발 빼는 전술적 타협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승자와 패자가 너무 극명하게 나뉩니다. 보잉은 중국의 비행기 200대를 기분 좋게 팔면서 완벽한 정치적 승리를 가져갔죠. 농가들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미국의 포드 자동차 공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멈춰섰습니다. 중국이 보복성으로 히토르 수출을 74%나 끊어버리면서 핵심 부품을 못 구한 거예요. 보잉이 비행기를 파는 그 순간에 자동차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은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망을 담보로 한 차가운 생존 게임의 민낯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더 확실히 와닿으실 겁니다. 2001년만 해도 미국 수출액이 7,290억 달러로 중국보다 3배나 많았어요. 그런데 2026년엔 어떨까요? 중국이 연간 3조 5,900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1조 9천억 달러인 미국을 까마득하게 추월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 세계 145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훨씬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계획은 애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허상이었다는 게 이 숫자로 뼈아프게 증명된 겁니다. 네 번째, 이제 거시경제를 넘어 우리 생활로 직결되는 가구당 600달러라는 숨겨진 청구서 이야기입니다. 나라에는 명분이 될지 몰라도 관세를 무기화하는 정책들은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 아주 혹독한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조세재단의 경제 모델링 분석을 보면 참혹합니다. 미국 정부가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매긴 결과 이게 다 물가로 전가되면서 2026년에 가구당 평균 세금 비용이 무려 600달러나 뛰게 됩니다. 게다가 타국의 보복관세까지 겹치면 1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체 GDP는 오히려 0.2% 뒷걸음질 친다는 예측이 나왔죠. 나라 수입 좀 늘려보려다가 결국 국민들의 지갑만 털어가는 꼴이 된 겁니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4.0%라는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증시가 불꽃놀이를 하는 동안 실물 경제는 골병이 들고 있는 거예요. OECD의 시각은 아주 비관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05달러의 유가, 그리고 이 고착화된 4%대 물가가 사람들의 실질 소득을 무섭게 증발시키고 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4월 소매 판매가 늘었다고 하지만 훌쩍 뛰어버린 주유소 기름값을 빼고 나면 실제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주가지수가 우리 소비자의 얇아진 지갑을 아주 교묘하게 가려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강대국들 간의 타협은 글로벌 공급망에 엮여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아주 역설적인 위협이 됩니다. 한국의 상황이 이걸 정확히 보여주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26년 성장률을 2.5%로 잡고 그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 덕분에 중국을 대체할 안전한 공급처라는 아주 쏠쏠한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누려왔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제재가 완화되고 두 나라 긴장이 풀리면요. 글로벌 고객들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한국의 칩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순간 한국 같은 밸류체인 핵심 국가들은 순식간에 프리미엄을 뺏기는 제로섬 게임의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 우리가 지금 진입한 이 시대를 관리 가능한 긴장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우 오만이라는 호황과 600달러짜리 관세 부메랑.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절대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정의를 빌리자면 우리는 모두스 비벤디, 즉 근본적인 갈등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당장 숨 넘어가지 않게 자본 흐름과 공급망의 산소 호흡기만은 유지하기로 한 아주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외교 일정들도 진짜 화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갈등 폭탄이 당장 터지지 않게끔 살살 마사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수면 아래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들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미국의 펜타닐 사태, 자동차 공장을 멈춘 74%의 히토류 수출 급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거기에 주요 AI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미국의 엄격한 보안 통제까지. 이 자료들을 보세요. 기술 냉전과 안보 위협은 단 하나도 정말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채터마우스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금의 이 상황을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가 아주 잠시 멈춘 것이라고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착해져서 무기를 내려놓은 게 절대 아니에요. 미국은 당장 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물가와 민심을 달래야 했고 중국은 떨어지는 GDP와 내수 부진을 어떻게든 방어해야 했으니까요. 양쪽 모두 자기 집 안방에서 터지기 직전인 폭탄을 수습하려고 서로의 목에 겨눴던 경제제재라는 칼날을 아주 잠깐 내려놓은 철저한 이익 교환의 시간이 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이 관리 가능한 긴장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변동성을 버텨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우리는 환호하는 금융시장 이면의 구조적 균열, 가구당 $600라는 실제 비용, 그리고 전혀 끝나지 않은 AI 냉전의 현실을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과거 자유무역의 황금기로 돌아간 게 절대 아닙니다. 다 같이 죽는 것만은 피하자는 아주 불안정하고 계산된 휴전일 뿐이죠. 앞으로의 시장은 이 얇은 얼음판 위에서 계속 요동칠 겁니다. 다우 5만이라는 폭발적인 숫자에 눈이 멀어 빙산 아래 거대한 위험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짙은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투자는 얼마나 안전한가요?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